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객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사전적 의미보다 실무의 의미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의미로 보시는 바와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고객의 제안 과정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신규 시스템을 만들거나 도입하거나 구축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보다는 실무에서 쓰이는 그 용어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RFI, 그 다음이 RFP, RFQ, 제안서, 견적서. 이제 업무 흐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RFI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RFI는 Request for Information의 약자로서 이제 고객이 신규 시스템을 자기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도입하는 목적은 있지만 그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면 업체들한테 자기들이 이런 걸 우리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으니까 이미 그거를 구축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야, 우리가 이거 도입할 텐데 니네들이 알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보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 야, 쥐들이 이거 갑질인가? 왜 쥐들이 준비해갖고 그 쥐들 기능 개발할 거에 대한 요청을 준비를 해야지 왜 업체들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RFI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요. 그 고객사에서 만든 그 자기들이 구축한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한 기능을 정의한 걸 RFP라고 하고요. 이 RFP가 이제 프로포절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했으니까 이 기능에 맞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고 하기 위한 기능 정의의 목적을 쓰기 때문에 자, 우리의 기능을 니네들이 구축할 수 있는지 제안해봐라는 용도의 문서입니다. 이 사업 따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의 하나하나가 고객사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을 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RFQ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 이제 구축할 때 돈이 얼마나 들지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고객사는 이제 개발사는 이 가격을 적절히 계산해 갖고 견적을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RFI, RFP를 받고 나면 실제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개발사에서는 제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뭐냐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문서인데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니네가 말하는 이런 RFP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는 이 중에 한 80%는 이미 가지고 있고 20%는 구축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 거야. 이걸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서고요. 요 문서가 이제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고 이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하는 걸 제안 발표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걸 제안 제출이라고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사업적인 관리를 하는 영업과 관리, 그 다음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개발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작업을 하는 참 피곤하지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서가 뭐냐면 실제 제안서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상세하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그 제가 투입 공소나 멤버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는 니네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제 이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해서 그 비용을 제출하는 게 견적서입니다. 아까 그 제가 RFI에서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왜 고객사가 RFI를 보내면 개발사들은 이거 그 기능 정의하는 것도 그 몇 장의 워드 문서 혹은 엑셀 문서로 정리를 해두는데 이걸 힘들게 작성해서 보내주느냐? 갑질로 당하는 걸까? 그게 아니고요. RFI를 보낼 때 이
고객사에서 우리한테 이걸 보낸다라는 거는 니네는 이런 게 가능한 그 좀 우선 협상이 될 만한 가치 있는 회사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 요구 사항에 같은 시스템이라도요 만드는 회사마다 그 기능이 다 달라요. 회사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회사의 기능을 마치 정말 중요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기능 형태로 정의를 해서 보내면요, 나중에 RFQP가 그게 설득력이 있게 만들어졌을 경우 이 RFP가 돌아올 때 우리 회사의 기능에 거의 맞춰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여기하고 맞는 시스템입니다라는 설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RFI 과정에 고객은 당당하게 이런 기능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절대 누가 갑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윈윈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고객사에 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이나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걸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업, 실무 담당자, TFT, 현업 TFT, IT 기획팀, 사업팀 이런 것들인데요. 이 현업이라는 거 사실 너무 기초적인 걸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뭐냐면 고객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는 모든 업무 담당자를 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싸우면 안 되고 친해져야 되는데, 가끔 현업들이 개념 없고 내가 일을 할 때 참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맞추는 게 쉽지는 않고 그들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 담당자는 현업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업무 담당자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나랑 관계 있는 업무의 담당자. 그러니까 현업은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현업인데요. 내가 여기서 구매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업무를 협의를 해야 될 때 실제 구매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무 담당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그 진행과는 관계가 적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만약 진행됐을 때 실무 담당자가 정보를 주고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랑은 상관성이 적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TFT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태스크포스 팀인데 처음에 이런 용어 모르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꾸려진 팀이에요. 그래서 TFT 자체는 사실 저희 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흔히 많이 쓰는 업무를 하기 위한 그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용어니까 약자까지 좀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업 TFT라고 이제 실제 구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희 그 개발 쪽 말고요, 현업 담당자들로 만들어진 TF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실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아까 말한 그 이러한 실무 담당자들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랑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일정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프로젝트 들어와서 나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닌데 내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팀에 누구한테 인터뷰 시간을 잡아야 돼.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들이 현업 TFT에서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IT 기획팀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팀,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사는 항상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고객사의 그 리더들, 사장님, 임원님 이런 분들이랑 실제 업무를 하는 현업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IT를 주관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T 기획팀, IT 전략팀, IT 사업팀 막 이런 팀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IT에 관련된 리딩을 하는 팀,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런 명함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하고는 전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으로 고객사 시스템 관련된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5개 정도예요. 이제 그 레거시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요 용어가 단순하고 정확하게 진짜 말 그대로 오래된 시스템을 레거시라고 말해요. 어디서 뭔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시스템이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 진짜 말 그대로 오래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간계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가 판매를 하는 회사, 판매로 돈을 버는 회사면 판매 회사고요. 재고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면 재고 관리. 그래서 그 회사에서 돈을 버는 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기관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룹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러 명, 그 그룹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 명이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통상 일반 회사에서 그룹웨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을 말하고, 보통 직원 그 메일이나 그 메신저 결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 관리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된 시스템을 그룹웨어라고 하고요. 사내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직원 정보 뭐 이런 유사한 시스템들을 그룹웨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통상 많이 쓰는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MIS하고 ERP인데 MIS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경영 관리를 위한 그 정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뭐 그 외에 많은,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가면은 임원분들이 보는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MIS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개별 시스템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통합관리는 아님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이게 ERP하고 되게 혼용돼서 실제 업무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ERP는 전사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인데 MIS가 ERP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런 그 경영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운영의 물류나 이런 것들을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ERP라고 말하는데, 이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기준은 MIS는 각각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ERP는 이걸 전부 다 통합한 시스템 ERP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능에 대해서 둘 다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각각 돌아가면 얘는 그냥 MIS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쓰는 모든 건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거를 ERP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용어가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게 실제로 MIS하고 ERP하고 되게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10명 중에 실제 그 MIS를 개발하는 사람마저도 야, 니네 이게 MIS하고 ERP의 차이가 뭐야라고 하면 되게 그 사전적인 의미나 헷갈리는 의미를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 그 예를 들어서 MIS를 하는 회사는 MIS 솔루션 회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얘네가 급여 관리나 예산 관리나 회계 관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가 ERP처럼 그 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MIS보다는 ERP가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ERP로 하기도 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바꾸기 때문에 실제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이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제가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거는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건 ERP로 보시면 되고, 이게 나눠져 있으면 MIS로 보시면 조금 구분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요 레거시 기간계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해요. 의외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통 현업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고객사 IT 직원들이 자기네 기간계 시스템, 돈을 버는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이 레거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래가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레거시 시스템에서요, 우리 시스템이 레거시인데요, 레거시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레거시 이꼴 기간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여기 설명도 구분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고객이랑 또 관련된 추가적인 용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차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컨텐츠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이런 정보 나누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고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